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기능이고 이제 디테일과 비슷하다 설명도 드렸고 리무브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면 된다 이런 힌트들을 좀 드렸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디테일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디테일 부분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친구 얘를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를 입력을 받을 때 딜리트라고 하는 명령어로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딜리트로 바꿔준 거고요. 뒤에 있는 띄어쓰기 부분은 디테일과 동일한 의미로 하나 띄워놓고 갈 겁니다. 이렇게. 자, 스플릿을 사용해서 쪼개야 되는 거, 문자열을 분리시키고 분리시킨 거를 사용해서 항변한 그리고 id라는 값을 얻어내는 이 과정. 이거 바꿀 거 있나요? 없죠. 그냥 똑같이 쓰면 되겠죠. 어차피 디테일이나 딜리트나 둘 다 그 번호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건드릴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 found article이라는 건 왜 만들었었죠? 디테일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디테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스플릿을 통해 알아낸 ID 글 번호 부분과 사용자가 입력한 글 번호 부분과 실제로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글 번호에 해당하는 ID 부분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따져봤을 때 일치를 한다면 그 순간에는 얘한테 백업 시켜 놓으려고 정보를 잃어버리기 전에 포문이 끝나면서 아티클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잃어버리기 전에 한쪽에 백업을 시켜놓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found article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객체를 가지고 리무브를 할 거다라고 하면 사실 이 found article 그대로 쓰면 돼요.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가지고 리무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일치하면 그 객체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연결해 놨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리무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제가 인덱스 가지고 지우는 걸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은 쓰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 객체를 가지고 얘를 지운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이걸로 하고 둘 다 되는데 굳이 제가 이걸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편해요. 우리 상황에서 굳이 따져볼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객체에 넘겨받고 그 디테일로 꺼내서 보여주는 거는 해봤으니까 이제 이거 말고 인덱스로 한번 지워보자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얘로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일단 객체 가지고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은 돌려서 조건 따지고 백업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자, 이거는 게시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메시지는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달라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디테일을 하나 복사해서 제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건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명령어 바꿔주는 거 말고 여기 이제 처음으로 건드릴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이런 if문 조건을 타지 않아서 거짓을 만나서 컨티뉴를 만나지 않았을 때 코드는 밑으로 내려왔을 건데 이때는 실제로 삭제를 시켜놓고 삭제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메시지는 그냥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운다.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rticles 안에 있는 우리가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두 개로 들어오셨지? 자, 이 메서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얘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자에 뭐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인자에 이게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 자, 이렇게 보면 얘는 에러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보죠. 자,
검색을 해봐도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무브라고 하는 똑같은 메서드 두 개 있죠. 밑에 있는 건 all과 if예요. 우리가 진짜로 써야 되는 건 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위에 걸 먼저 보면 인덱스가 인자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오브젝트 타입의 o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인덱스와 객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둘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둘 다 리무브, 지우는 애예요. 자, 일단은 객체를 가지고 지운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진짜 찾아서 그걸 자체를 인자로 주고 이거랑 똑같은 데이터 있으면 지워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아까 그렸던 이 상황. 디테일에서 사용했던 그림인데 딜리트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번 게시글을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 article delete 2라고 명령을 입력을 했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스플릿을 통해 2번이라는 걸 쪼개놨으니까, 구해놨으니까 보는 거예요. 너 나랑 같아? 안 같네? 너 나랑 같아? 같네? 그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found article이라는 애한테 담아놨죠. 이제 이 친구 자체를, 이만큼 자체를 다 여기다가 담아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모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객체가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found article이 결국에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게끔 리모컨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 그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얘가 연결되어 있는 원래 객체를 지울 거야 라고 해서 이 자체를 리무브에 인자로 넘기면 얘가 지워져요. 그냥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0번, 1번, 2번 데이터가 3개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방이 3개 있었어요. 근데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하나가 지워졌대요. 그럼 지워진 다음에 해당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일까요? 자,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인덱스 번호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 처음에 배열 때는 그 길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리스트에 들어와서는 사이즈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012 게시글이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3이었겠죠? 그럼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게시글 하나가 지워졌대요. 그럼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2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하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1인 겁니다. 얘가 이렇게 지워졌다라고 해서 이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3번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 이 2번 방에 있던 게 2번 방만큼의 크기가 없으니까 지금 1번 방으로 와요. 얘가 리스트 안에서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게시물에서 아이디가 메꿔지지 않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코드에서 봤을 때 그냥 여기다가 객체를 직접 넣어서 지운다라고 하면 그냥 found article 넣어서 지우면 돼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글 2개 썼습니다. 2개 있죠? 여기 지금 제목이 길어져가지고 양식이 이렇게 깨지는 건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자, 만약에 없는 글 지우겠다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잘 나오고 있고, 2번 글, 1번 글 지우겠다. 삭제가 됐대요. 1번 글 있나요? 없죠. 잘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1번 글 없다. 2번 글은 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게시글이 갖고 있는 번호랑 우리가 입력한 번호랑 이 값을 가지고 매칭을 한 다음에 찾아내서 그 값을 지워줘 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지우는 겁니다. 없어요. 이 상태에서 아티클스의 사이즈는 1이에요. 글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다음 글을 쓰면 사이즈는 다시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얘를 이제 인덱스 방식으로 좀 바꿔볼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식으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자, 얘를 이제 객체가 아닌 인덱스 가지고서 지우게 될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지금 2번 글을 지울 건데 2번 글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친구가 들어있는 인덱스 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얘는 지금 몇 번 인덱스에 들어있어요? 1번 인덱스에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비교했을 때 1번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 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found index 이런 변수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found index를 활용해서 remove에 인자로 넘기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int found index 얘는 일단 기본값으로 -1을 넣어놓을 건데 얘를 왜 기본값은 원래 int는 0인데 -1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1로 할까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found article 할 때는 타입이 article이었고요. 기본값으로 세팅을 할 거여서 널을 넣었어요. 모든 참조형 타입들은 다 널이 기본값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얘는 기본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로 했습니다. 얘가 있다 없다 판단하려면 인덱스 번호로 존재하는 숫자는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했을 때 여기서 널 검증하듯이 얘 -1이랑 같아?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0으로 해놨어요. 여기서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그 당시 인덱스가 만약에 0번이었대요. 그럼 파운드 인덱스는 여전히 0을 갖고 있겠네요. 그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비교를 0이랑 해야 되죠. 그럼 0번 인덱스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0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리스트, 배열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데이터가 없다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기본값은 보통 -1을 많이 써요. 왜냐? 인덱스는 음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2, 뭐 -2000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숫자를 키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 쓰는 거예요. 보통 인덱스 가지고 딱 생각을 할 때 없다의 개념은 -1 가지고 많이 한다. 0은 안 된다. 왜? 0번 인덱스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1로 기본값 세팅을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찾았을 때는 -1이 아닌 그 해당 인덱스 번호를 얘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 found index라는 변수한테. 그래야 우리가 밑에서 있나 없나도 체크를 할 거고 있으면 그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지우기도 할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반복문, 이 향상된 포문의 형태 그대로 써도 되나요? 써도 될까요? 써도 되죠. 다만 이렇게 쓸 거면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반복문에서는 int i라는 애를 선언하면서 사용을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i가 있지만 향상된 포문은 그런 게 없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여기다가 int i를 하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문이 돌 때마다 i 값을 증가시키면 되죠. 그렇게도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그냥 이거 바꿔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필요한 i라면 그냥 여기서 처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방금 전에 있던 반복문과 똑같다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i라는 존재가 생긴 거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 얘가 문제네요. 얘는 한 작업을 더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get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가져와서 article이라는 변수에 담아주기만 하면 이 과정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도 결국 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중간 단계의 그 변수를 사용하냐 안 하냐는 취향 차이인데 초반부터 너무 이런 것들을 생략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 뭔가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같은 걸 작동시켜서 뭔가를 호출하거나 공간에 접근하거나 하는 과정이 점 찍는 건데
이 점이 여러 개 쌓이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더 헷갈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중간 단계를 그냥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상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반복할 때 i는 0으로 시작을 할 거고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돌 건데 1씩 증가한대요. 여기에는 결국 첫 번째 0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한테 담은 거고, 그리고 0번 방에 있는 아이디 까보니까 내 아이디랑 같아? 라고 물어본 거고, 만약에 같으면 내가 지금 지우려고 입력했던 명령어 그 번호랑 그 게시글이 있다란 얘기죠. 내가 원했던 게시글이. 그럼 그때는 누가 누굴 저장해야 된다고요? find index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해야 돼요? 여기서 돌다가 너 봤는데 넌 나랑 달라. 봤는데 너 나랑 같네?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found index에 저장해야 돼요? 얘를 저장해야죠. 그러면 아티클 안에 있는 id예요, 뭐 타이틀이에요, body예요, 뭐예요? 이거 셋 다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얘가 아니라 얘를 저장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얘에 해당하는 정보는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반복문 안에서? i. 왜냐면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사이즈보다 작은 거기까지 조건으로 볼 거고 1을 증가시킬 건데 1씩.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애초에 i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i 값이 결국에는 이 인덱스 값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왜냐면 첫 번째 반복할 때 0으로 시작했으니까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꺼내와서 얘랑 비교하는 거고, 근데 너 나랑 다르네? 다음. 그럼 이제 1 증가해서 1번 방에 있는 애랑 비교하는 건데, 너 나랑 같네? 그럼 얘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건 i가 알고 있다. i가 0부터 1씩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found index에 i라는 값을 넣어주고 똑같아요. 끝내버립니다. 뒤로 더 갈 필요 없으니까. 찾는 순간 끝난 거니까. 그럼 이제 밑에서 found index,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누구랑 같아? 지금 이건 부정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상황. 정상적인 실행이 안 돼야 되는 상황. 그럼 얘가 -1과 같다면, 왜? 우리는 처음에 -1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재할당하는 과정이 일치할 때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1인데 여기서 -1과 같으려면 이 반복문을 도는 와중에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라는 건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는 거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뚫고 내려왔다면, 이걸 코드 실행 안 하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존재하는 경우니까 그때는 found index가 가지고 있는, 얘가 실제로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를 물고 있는 애가 found index니까 이 인덱스를 인자로 넘김으로써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지워줘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번 게시글이 삭제되었다 알려주면 끝. 자, 보시면은 생각보다 디테일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은 결국 뻔해요. 우리가 필요한 글 번호라는 정보를 얻어내고 도출해내고 나서 그 정보가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순회를 하는 거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조건문으로 따져보는 거고, 그 과정에 일치하는 게 생기면 잠깐 백업 시켜놓는 거고, 그 백업 시켜놓은 걸 기반으로 나중에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로직을 수행하는 거고, 결국 디테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렵나요? 코드 자체는 조금 생소하고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서 오늘 수업했던 디테일과 이 딜리트 쪽 잘 한번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그럼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가요. 게시판이라는 건 해야 되는 일이 뻔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정 기능을 만들 거예요. 게시물 수정. 그러면 일단 명령어 입력된 거에서 원하는 글 번호 또 쪼개서 가져와야겠죠. 가져온 거 가지고 실제로 이 게시물이 있나 없나 또 순회하면서 확인해야겠죠. 확인해놓고 실제로 일치하는 게 있으면 해당 객체 잠깐 백업 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제목이나 내용 같은 거 입력을 받아주고 다시 받았으면 그 받아온 내용을 바탕으로 원래 백업 시켜놨던 객체가 가진 값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수정기는 끝났죠. 결국 우리는 계속 비슷한 일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삭제 기능까지 좀 만들어 봤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내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기능 해볼 건데, 수정 기능 이것도 한번 이게 되시는 분들은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흐름을 파악하는 거에 집중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 기능 같은 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시물이 없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보여주면 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으면 돼요. 입력받는 부분 어디서 했죠? 라이트에서 했죠? 그럼 그거 거기 있는 코드 갖다 써도 되겠네요. 입력을 받아요. 받고 나서 그럼 얘도 뭐 입력받은 결과에 대해서 뭐 타이틀이나 바디 같은 걸로 저장할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일치하는 걸 찾았다는 얘기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파운드 아티클 같은 걸로 백업을 또 시켜놨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원래의 객체 공간에 접근하고 그 객체 공간에 있는 값을 입력받은 내용으로 재할당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는 보여주면 끝인 거고. 이게 수정 기능 다예요. 지금 오늘 했던 디테일 델리트 이 두 가지 흐름 분석 되시는 분들은 이거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흐름 파악, 이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나서 본인이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할 때 코드가 안 써져 내려가는 거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못 써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서 얘가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강사는 코드를 왜 저렇게 짰는가에 대해서, 제가 코드를 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흐름을 볼 줄 알면 내일 제가 이 기능을 보여드릴 때에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개발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좀 재밌는 거를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조회수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아마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래스를 분리하고 패키지를 분리하고 뭐 이런 과정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내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